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피보험 자동차의 교체, 대체, 의의 기존 피보험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후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할 것에서 기폐 양동 이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요건 피보험 자동차가 폐차 또는 양도될 것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양도된 자동차에 승계되지 않을 것 동종 차종 간 대체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인이 존재해야 된다. 사업용 자동차의 대체 폐차, 관용 자동차의 대체 시에는 예외로 한다. 보험계약은 승낙의제, 교체 통지 후 10일 이내 통지하게끔 되어 있고요. 승인 시 보험료, 추징 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승인 시 부담보 기간, 말소 등록일 이전, 등록일로부터 계약 승인 전날까지에 대한 보험료 1월 계산 후 반환한다. 보상 책임은 승인 전에는 대체된 자동차의 사고는 면책으로 하고요. 승인 후에는 대체된 자동차 사고만 보상을 한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혹시라도 교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순서대로 기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약관상 해지인데요. 사실을 안 날로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이 해지가 된다. 그래서 고통, 검추, 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기역, 니은, 리을, 미음 그러니까 디귿만 제외하고는 의무보험은 해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고통, 검추, 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의무보험은 다음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한다. 지금 이것도 앞머리 깔자로 따서요. 변양말, 천중파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19번하고 20번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사유하고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사유를 서술하시오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암기를 좀 해두십시오. 보험료 환급은요. 보험회사가 잘못했으면 이자까지 쳐서 보험료 환급을 해줄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자 없이 그리고 일할 계산해서 단기요율을 적용해서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좀 볼게요. 보험기간 시작 전 보험료 변경 시 차익보험료 추징 또는 반환한다. 과혼합 보험료는 안날 또는 청구한 날로 3일 이내에 반환한다. 보험회사의 고의 과실 존재한 경우에는 추가보험료와 이자 보험회사의 과실 고의가 부존재 시는 초과보험료만 반환을 하고요. 취소 해지 실효시 보험료 환급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는 납입보험료 전액 그리고 효력상실 해지된 경우에는 미경과 기간에 대해서 1단위 계산 보험료를 환급을 해주고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서는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 차액을 환급을 차액을 공제를 하고 환급을 해줍니다.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 전 보험자가 보상하는 사고 발생이 됐을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란 임의 해지, 사기에 의한 계약 체결,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취소나 해지하는 경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경우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계약 일반적인 거를 넘어서 이제 그 대물배상,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건데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 시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소멸시효 기간하고 기산점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고 계시고요. 대물배상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합니다. 자기 차량 손해는 사고 발생 시 또는
도난시 경찰서에 신고 후 30일이 경과한 때를 보험금 청구 시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대물배상하고 자기차량 손해가 기산점이 좀 다른 거예요. 보험금 청구 절차는 보험금 지급일 7일 이내로 하는데요. 언제부터냐? 청구 서류를 받은 때 지체 없이 정하고 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지급 지연 시는 보험금과 이자를 주겠다. 같이 이자를 같이 해고요. 그리고 거절 사유 및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일로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고 및 통지 시 지연으로 본다. 보험금 거절 사유 피해자가 손해배상 받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우선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이 소리고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권 경험 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지는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직접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특성은 법적 성질, 손해배상 청구권설이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보험금 청구권설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손해배상 청구권설로 거의 뭐 통설입니다. 이게 판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소멸시효 기간이 좀 달랐어요. 손해배상 청구권설이 3년이고 보험금 청구권이 2년이어서 이게 좀 구분의 시력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자, 직접 청구권의 특징은 독강배해서 독립성, 강행성, 배타성 이렇게 치면 되고요. 청구권 경합 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보다 우선한다. 요건, 항변 사유, 청구 절차까지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대물배상에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한 10에서 10점짜리 문제로 하기에는 좀 그죠? 짧고 한 15점에서 20점짜리 문제로 내도 출제를 해도 충분히 이거 내용 분량이 나올 정도의 파트입니다. 이것도 좀 암기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보험금 분담이고요. 적용 담보는 전담보, 분담 방법은 보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같이 하는 경우 분담 방법에서 독립 책임액 분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동일사고로 배상 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경우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한다.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손해를 보상을 합니다. 자,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게 갖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 대위라고 하고요. 인정 이유는 도덕적 위험 방지와 이득 금지 방지에 있습니다.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가 있고요. 잔존물 대위는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험의 전부 목적이 전부 멸실, 그러니까 차가 폐차됐다는 거죠. 보험금액 전부 지급, 보험자가 그 돈을 전부를 지급을 했을 때는 보험 목적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보험회사 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일부 보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을 한다. 잔존물에 따른 의무 내지 부담도 보험자에게 귀속이 되는데 실익이 없을 시 대위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자의 선택이죠. 청구권 대위는 요건, 제3자에 의한 보험사고 발생,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존재, 요건, 세 가지 요건이 있고요. 효과와 협조 의무, 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 대위권이 발생이 되고 피보험자의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요거 잔존물 대위와 청구권 대위 차이점 중에 잔존물 대위는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요. 요거 청구권 대위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되고,
대위권 범위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청구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보험금 범위 되고요. 피보험자의 처분행위 보험금 지급 전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 후에 지급을 합니다. 보험금 지급 후에는 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반환을 하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그 피보험자에게 돈을 돌려달라 그래야죠. 고찬점물 가액만큼요. 대위권 행사 제한하는 사유 보험금액의 일부 지급 시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급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일부 손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차량 손해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단 다음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한다 해서 4가지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암기를 좀 해두십시오.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경우, 마약 또는 약물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관리 중 사고는 어떻게 돼요? 권리를 취득해서 대위권을 행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단 손해가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대위권 행사 제한 요 사유는 좀 암기를 해 두시고요. 요 2가지 잔존물 대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청구권 대위에 대한 문제 따로 빼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묶어서 이렇게 뭐 20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알고 계시고, 그래서 키포인트는 제가 볼 때는 대위권 행사 제한이 자기 차량 손해에서 4가지 경우하고 밑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있잖아요. 요거는 써주시면 100점짜리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물 배상에서 전손사고 발생 시는 똑같이 지금 잔존물 대위하는 것처럼 보험회사에서 똑같이 잔존물을 대위를 해요. 근데 요거는 관련 법규가 아까는 그 상법에 의해서 잔존물을 대위를 했는데 대물 배상인 경우에는 민법에 의해서 잔존물을 대위를 합니다. 민법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7번 보면 합의 등의 협조, 대행 조건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한 경우, 피보험자의 협조, 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대행을 합니다. 대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히 초과할 때,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비협조 시 불이익은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 약관 기준, 대물배상이란 해서 쭉 요거는 뭐 이제 달달달달 외우실 정도가 되셨을 거예요.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이거는 대물배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대물배상이란 뭔지 의 정도는 2줄 정도 써주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험자의 범위는 피보험자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기친 허사원을 말한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서는 좀 다르죠. 기명 피보험자와 배우자 그리고 지정 운전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무보험 일시담보특약에서는 양수인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는 기명 피보험자 그리고 피보험자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발생 요건은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이 돼야 되고요.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야 되고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된다. 면책사항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발생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 범위는요,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약관에 따라 지출한 비용은 보험 가입 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지급보험금은 위 1,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 또는 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에다가 비용을 더하고요. 공제액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제액이란 무엇이냐면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감가상각 부분공제, 감가율 적용 대상 주요 부품 교환 시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한번 출제가 됐었죠. 감가율 적용 대상 주요 부품을 서술하는 문제는 그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음주 무면허 운전 사고 부담금 및 면부채, 그래서 대물배상에서의 음주 무면허 운전 시 사고 부담금은 피보험자 본인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기명 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한 경우에 사고 부담금을 받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음주인 경우 대인배상 1, 2 얘는 300만원 공제를 하고요. 대물배상에는 100만원 공제를 하고 부책입니다. 근데 무면허인 경우 대인배상 2는 면책이고요.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내에서만 부책을 해주고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은 면책을 하고 있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둘 다 면책이 되겠습니다. 음주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오죠. 아까 위드마크도 그렇고 여기 사고 부담금도 나오고요. 같이 연결해서 같이 좀 암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 차량 손해의 음주 무면허 운책 시 면책해서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의 무음마 무면허 음주 마약인 경우를 얘기하고요.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에 의해 피보험 자동차를 빌린 임차인의 무음마도 마찬가지고 친족 피보험자의 무음마도 면책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 같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7번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도 문제가 기출이 한번 됐었어요.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에서 비용, 손권 긴기 대물배상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인정을 하고요. 자기 차량 손해에서는 손권만 인정을 한다는 것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상 한도 및 과실상계,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대물배상은 한 사고당 한도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고가 났을 때 또 다시 복원이 돼서 똑같이 보상이 되고요. 자기 차량 손해는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 중 적은 금액. 차이점은 분손 시에는 자동 복원이 되고요. 전손 시에는 사고 발생 시 자차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과실상계 후 지급, 소송 제기 시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물배상과 자기 차량 손해의 보험 한도액은 차이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물배상 약관 기준 해서요. 공동면책사항, 고고, 전지핵, 요산무시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고, 이 중 169는 피보험자 개별 적용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고, 고유면책사항 피사온 미유분난 해서 단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손 보상한다 해서, 이것도 공동면책사항은 충분히 뭐 많이들 보시는데 고유면책사항 쪽은 좀 더 심도 있게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씩은 하지는 않을 텐데 요거 파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물배상, 직접손해, 그리고 간접손해, 그 다음에 시세하락손해 이렇게 돼 있는 대물배상, 시세하락손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좀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직접 손해에서 여기 좀 빨간 글씨로 좀 표시한 7월 1일자부터 이제 변경된 약관에 나온 내용인데 경미 손해의 경우 이제 어떻게 수리를 하고 어떻게 인정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좀 시험 보기 좀 상당한 기간 한 달 전에 변경이 돼서 좀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볼게요. 지급 대상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 비용을 인정을 해주고요. 인정 기준액은 수리비, 열처리 도장료를 인정을 하는데 한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단 내용 연수가 지난 경우 영업용 화물 자동차, 승용 자동차는 13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리비에서도 과거에는 이제 경미한 범퍼가 단순 파손되고 이런 것들도 다 교환을 했어요. 교환을 했는데 이게 손해율이 이게 많다 보니까 제도가 이제 정비가 되는 거죠. 요거는 근데 그 구조 쪽에서 수리 파트 쪽에서 그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론 쪽에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둘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 구조 쪽에서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약관 변경된 내용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 개발원이 정한 경미 손상 수리 기준에 따라 보건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한 경미한 손상이란 외장 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 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한다. 그래서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따로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상당 부분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좀 알고 계시고요. 교환가액은 수리 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했을 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액을 인정해주고요. 인정 기준액은 사고 직전 피해물 가액, 동종의 대용품 가액을 우리가 인정을 해줍니다. 보상 기준은 수리 비용은 직접 수리비, 임시 수리비, 추정 수리비, 그러니까 미수선 수리비라고 하죠. 그리고 등을 인정을 하고요. 수리비의 구성은 부품대 공임, 임시 수리비, 인양 및 운반비, 수리 시 잔존물 공제, 교환 시 표준감가 적용 공제를 한다. 그리고 대체 시 소요되는 비용 인정 범위에서 취면인 엔신검 해가지고 6가지 요거는 따로 같이 암기를 좀 해주시고요. 사고 직전 피해물의 과세 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다음은 대차료. 요것도 4월 1일 날 약관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이미 약관 개정되면서 나올 만한 문제는 이 두 가지가 키포인트적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딸딸 외우십시오. 이 두 가지는. 자,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인정 기준은 대차를 하는 경우,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대여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 사업자에게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다. 동급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빌리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말합니다. 다만 피해 차량이 사고 지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을 경우 피해 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 자동차 중 최저 요금의 대여 자동차를 기준으로 한다. 대여 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오토니아 또는 배녕 화물 자동차 및 대형 이륜 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 요금 한도로 대차가 가능하다 했는데요. 대형 이륜 자동차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주의해서 좀 보시고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한다 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뭐 친구한테 차를 빌린다던가 아니면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여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대차하는 경우에 그 문제가 좀 계속 있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그래서 이번 약관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좀 많이 됐죠. 그러니까 이륜자동차 대여사업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인가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이륜자동차 대여업은 무조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줄 수 있냐? 그래서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이렇게 돼 있고요. 이따가 그 뒤쪽에 이륜자동차 휴차료 계산하는 법은 따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는 동급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 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 30% 상당액을 인정한다 그랬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차량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소형은 몇 년, 뭐 대형 같은 경우 8년, 뭐 이런 식으로 연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된 차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나오는 게 요 2번 항목입니다. 그리고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도 30% 휴차료 일람표의 30% 상당액을 인정을 하고요. 인정 기간은 여기도 기산점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기산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30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언제부터 30일을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서 모호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을 명문화 시킨 겁니다. 부당한 수리 지연이나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겠다. 통상의 수리 기간도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0일을 인정을 하고요. 대차료 지급 기준 변경해서 이거는 좀 보기 좋게 제가 이거 표로 했고요. 이용 업체 그리고 제공 차량 렌트 기간에 대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기술을 했고요. 이용 업체는 무등록 렌트카 업체를 기존이죠. 현행이 아니고 이제 기존입니다. 기존에는 이용을 했었는데 이륜 차량 렌트 비용을 지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렌트카 업체로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륜차 렌트 비용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차료로 기준을 잡아서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용 업체는 보면은 이륜차량 렌트 비용 지급 불가. 그래서 이륜차 휴차료의 30% 상당액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260cc 초과 이륜차는 이렇게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따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단 260cc 초과 차량 이륜 차량은 중형 승용급 실제 렌트 사용 시에는 지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실제 렌트를 하면은 중형차급까지 대형 이륜차는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륜차 휴차료의 30% 상당액을 지급하겠다 겁니다. 제공 차량은
동종의 렌트 차량을 제공을 했어요. 기존에는. 근데 어떻게 됐냐? 변경된 거는 동급 차량 중 최저 요금의 렌트카 제공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보면 밑에 예시를 보면 BMW 520을 한 10년 지난 520을 타고 다니는데 이걸 요즘 그 신형 520으로 타고 다녀요. 그럼 렌트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죠. 다 썩어가는 차 봐봤더니 렌트차는 좋은 차 끌고 다닌다. 그래서 손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요것들을 개선을 했어요. 동급 차량 중 최저 요금 차량 렌트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용어 정리를 볼게요. 동급 차량, 피해 차량과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 그래서 어떻게 변경이 됐냐? BMW 520이 사고가 나도 소나타나 K5, SM5 등으로 대차가 가능합니다. 단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차량이 없을 경우 동일 규모 차량 중 최저 요금의 렌트 차량을 제공합니다. 뭐 벤츠 S600 시리즈가 600인 경우 그랜저나 K7 등으로 대차가 가능하고요. 최저 요금이란 건 뭐냐? 특정 차량 모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동급 차량 중 렌트 비용이 가장 저렴한 차량 그룹을 의미한다. 운행 연한 초과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렌트 차량의 경우 중형 이하는 5년, 대형은 8년으로 운행 연한이 제한되어 있으며 피해 차량이 일정 연한을 초과한 경우 동급의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일 규모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에 따른 규모별 구분을 말한다. 그리고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난 피해 차량 수리를 위하여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를 렌트기간 기산점으로 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됐는데 하여튼 렌트 기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트 기간 기산점이 과거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기산점을 피해 차량을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 그리고 제공 기간은 수리 완료까지 30일을 한도로 한다. 단 부당한 수리 지연 및 출고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통상의 수리기간 산정 방법은 작업시간의 합을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하고요. 보험개발원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를 기준으로 며칠을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외제차와 국산차를 국내산 자동차를 구분을 해서 수리 일수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이용업체 그리고 제공 차량, 렌트 기간 요 3가지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요 중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술을 하실 때도 요 변경 내용을 이용업체 그리고 제공 차량 렌트 기간으로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기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용어 정리까지 끝났고요. 이륜 차량 분류는 경영,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누는데요. 대형 차량인 경우에는 실제 차량으로 렌트를 사용하는 경우 중형 승용차급의 최저 요금으로 인정이 된다. 대형 이륜차 초과의 경우 휴차료는 중형 승용차급 중 최저 대차 요금을 한도로 한다. 65% 이렇게 돼서 104,000원 돼 있는데요. 요거는 각 회사마다 약간씩 좀 달라요. 70% 인정하는 데도 있고 60% 인정하는 데도 있고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별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통상의 수리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산과 외산으로 구분을 하고요. 작업 시간과 수리 기간을 숫자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최장 며칠까지 인정하죠? 30일까지 인정을 합니다. 통상의 수리기간 계산 방법은 작업시간의 합계, 그래서 도장의 경우 부품을 제한 작업시간, 도장의 경우도 작업시간의 합을
요 작업 시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걸 합산해서 합산해서 옆에 대차 수리 기간을 보시고 통상의 수리 기간을 인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AS 센터 같은 경우에 차량 입고를 하면 보름간 세워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파업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 수리비 뒷범버 하나 교환하는데 30일 걸려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상의 수리 기간을 적용한 거는 실질적으로 아마 손해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변경을 함으로써. 요까지만 하고 잠시 한 5분간 쉬었다 할까요? 네. 대상은 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포함 인정기준 입증자료가 휴차료입니다. 이거는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빼고요. 휴차 기간을 곱해줍니다. 입증 불가 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곱하기 휴차 기간. 인정 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인정을 해주고요.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을 인정합니다. 대인과 병합 시 휴업 손해와 휴차료 중복 시 하나만 인정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요 대인과 병합이 100% 됩니다. 병원을 가면. 근데 일반 택시라든가 뭐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각 확인을 해서 공제를 꼭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가끔 가다가 요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계산해보면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 휴차료보다 많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세금 신고들을 그렇게 다 안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요. 여하튼 뭐 계산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계시고, 네, 인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대차료 인정 기준하고 동일하죠.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9번은 영업 손실은 잠시 5분 쉬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